네, 자, 저희가 또 새로운 일을 한번 벌여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목을 잡았어요. 김원장 기자의 삼촌경제학. 삼촌이 경제를 재밌고 쉽고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정하고 그냥 우리끼리 잡담이나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삼촌 김원장 선생으로 삼촌 김원장 선생. 네. 네, 주제는 이번 주에서 뭐 나왔던 경제 뉴스들, 뭐 최근의 이슈들 중에 좀 핫한 것들 중에 우리도 뭐 빨래를 보면 뭐 뒤집어서 한번 더 빨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듯이 뒤집어 보고 분해해 보고 물에다 말려서 또 한번 널어 보고 다시 꺼내서 구겨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약간 복잡한 이슈들을 김원장 기자가 자세하게 풀어주고 저는 옆에서 그냥 깔쪽깔쪽 질문이나 하고 재밌는 건 좀 똑 따먹고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난 지가 되게 오래됐죠,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나? 20년은 안 됐나요? 아무튼,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서로 따로 놀다가 요즘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같이 다 나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봐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맙죠.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임금입니다. 임금. 샐러리, 웨이지, 네. 임금. 임금. 미국은 많이 버는데 심지어 물가보다 높아졌는데 얼마나 우리는 시원치 않다. 미국은 뭐 미국 말도 인건비 못해요. 많이 올라간다고. 네. 우리는 시원치 않다.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네. 이달 초에 정부가 그 비상 경제대책회의를 하잖아. 경제장관회의, 비상 경제장관회의. 비상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비상 아닌 거지. 우리 경제가 슬그머니 뗐어요. 그냥 경제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가 됐어요. 원래 처음에 뭐 비상이라서 모였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지. 그랬죠. 이제 뭐 경착륙 한다 그러니까 뭐 지난해부터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이제 1분기 성장률 잘 나왔잖아요. 1.2인가 나왔잖아요. GDP로. 네. 분기가 1점이니까 1.4인가 나왔던가? 네. 곱하기 그러니까, 하면 거의 5에 가까운. 네. 1.3이구나. 네. 그렇죠. 4분기. 연율, 미국은 연율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근데 연율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값이 뭐 나오죠. 그랬다면 5.3 정도가 그렇게 나와요. 나오겠죠. 5.3. 5%만 성장하면 저하고 이 기자 우리 2%가 초년병 때 우리나라가 한 그쯤 8%, 5% 성장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깜짝 나와서 지금 하느니 우리 성장률 2.5%로 또 이게 조금 높여잡고 이제 좀 폼 좀 잡고 있는데 사실은 성장률 잘 나온 거예요. 1.3이면 잘 나온 거고 출발이 좋은 건데 예. 우리가 받는 임금은 3년째 물가를 대입하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전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사진 본 적 있죠. 이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건데요. 화제가 돼서 저는 이거 트위터에서도 봤는데 X에서도 저는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이거 저 치킨점이에요. 이 사람이 주문받아요. 이 필리핀 여성이 화면에서. 필리핀에서 해가지고 얼마예요 하면 결제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욕이 지금 17달러 이야기 나오고 최저임금이 17달러. 시간당.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내가 저 필리핀의 최저임금 찾아봤어. 필리핀 최저임금 400페소니까 한 9,000원. 필리핀, 태국 이런 데는 최저임금이 하루 기준이에요. 일당 9,000원. 그렇지, 하루에. 싸니까 여기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제 필리핀 사람들 영어도 잘하니까 뭐 해주세요 하면 하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 적용되느냐? 이 사람 실제로는 3달러 준대요. 3달러니까 많이 받는 거지. 그렇지. 이제 뭐 필리핀 물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는 이게 이제 아주 논란이 됐던 거예요. 몇 가지 측면들이 있죠. 이렇게 저가 임금이 편법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저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일자리 사라지. 왜 장하준 교수가 왜 스웨덴 기사하고 뭐 인도 버스 기사 왜 50배 임금 차이 나느냐. 스웨덴 기사가 인도 기사보다 50배 운전 잘해서가 아니고 뭐 노동 투입량이니 뭐니 옛날 막스가 했던 말 하나도 말 안 되는 거고 그냥 저가 근로자들의 유입을 막아서 스웨덴 버스 기사는 한 2억 받고 저 인도의 버스 기사는 뭐 한 달 내내 해봤자 얼마 받지도 못한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가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장에서 용납할 수 있는 임금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아졌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진우라는 사람이 뉴욕 갔는데 영어도 처음에 잘 안 되고 해서 나는 시간당 12달러도 괜찮은데 그렇지, 괜찮은데. 근데 최저임금을 17달러로 해놓으니까 이 12달러 비자발적 받고 실업이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도 사실-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정답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인건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소득과 물가가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 임금이라는 건 고용이 워낙 좋고 임금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로 올라갔느냐. 다음 표를 보면 CPI 보면 드디어 미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졌어요. 물가 상승률보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통계는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구매력이 더 생겨서 바잉 파워가 더 생겨서 1년에 평균적으로는 1,400달러 정도 남는 장사가 된다. 뭐 이런 계산도 나오고 있고. 평균으로 치면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았을 때 보면 월마트 같은데 최저임금 다 최저임금. 캐셔들. 근데 거기도 이제 미국은 이제 업종별 최저임금도 다르고 거기서 조금 쉬운 일 하는 사람 그분들은 이제 정말 낮고 또 아주 좀 어려운 일 하거나 뭐 고객들에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 받고. 지금 미국이 7.25달러 연방 최저임금인데 월마트가 14달러. 제일 낮게 받는 사람이 14달러니까 연방 최저임금의 2배를 받는다는 거죠. 최저임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하이킥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의 임금이. 그 임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또 자극하고 그래서 도대체 하여튼 이런 이유로 월급 많이 주면 또 렌트도 좀 더 비싼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러면서 집주인들은 렌트비도 또 올라가고 렌트비도 조금 더 올라가고 렌트가 올라가면 또 원가가 올라가니까 또 치킨값도 올려야 되고 그게 이제 그 무섭다는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그 미국이 2022년 11월에 그러니까 2년 전 이야기인데 임금이 가장 낮은 미국인의 연봉이 임금이 가장 낮은 그레이드의 근로자가 생각하는 기대 연봉이 얼마냐? 73,667달러예요. 9,400만 원 정도 되니까 연봉으로. 그러니까 내가 73,000달러 정도 주면 내가 그 잡을 받을게. 지금은 그거 안 주면 나 이직 안 하겠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 물가가 뭐 7%대였을 때니까 지금 좀 압력이 낮아졌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1년 후에 내가 저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슈퍼 갔더니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기대 수위가 높아지니까 임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뭐가 많이 올랐을까? 뭐가 좀 덜 올랐을까? 그다음에 물가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오버럴 인플레이션은 60%예요. 그 보면 의료비 많이 올랐구나. 호스피탈 서비스 의료비 많이 올랐고 등록금.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 컬리지 튜이션, 그다음에 메디컬 케어, 의료 비용, 건강보험 비용 이런 거 올랐고 다 사람 손 많이 가는 게 올랐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보다 위에 있어요, 임금이. 아까 그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평균 시간당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올랐어,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 쓰는 거는 다 올랐고, 그 안 오른 파란색은 뭐예요? 안 오른 건 뭐가 올랐겠어? 아니, 딱 우리 상식하고 되게 맞더라고요. 자동차 값,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물건 값은 다 그렇지, 평균만큼 안 올랐네. 휴대폰, 미국 사람들 아이폰이겠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TV 가격, 삼성전자 이런 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단가를 떨어뜨린. 대량 생산 가능하고 중국산 가능하고. 이 표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임금이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임금은 더 올랐다. 물론 2021년 이후에 더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임금이 그 위를 뛰고 있다. 임금이 미국 산업이 발전하면서 임금을 받쳐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미국이 이제 뭐 수많은 빅테크들을 만들어내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그 임금이 감당되는 거야. 2억 줄게 와. 필요하니까. 실업률이 3점대에 사실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보통 직업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코로나 때 특히. 이게 왜 가능한가? 수요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쓰겠다는 수요가 있어요. 이진우나 김원장 같이 그 노땅 기자들도 쓰겠다는 수요가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우리 1억 원 주실래요? 빅테크들이 뭐 엄청난 수익을 올려내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뜻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내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 일자리에 들어올 사람 하나를 구제하든가 그 사람 하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의자가 10개인데 앉을 사람이 11명이면 한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11사람이 다 괴롭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놔주는 행위는 그 의자에 앉는 사람 한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사람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호시탐탐 일자리를 노리면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저 그 일 저 시켜주면 제가 반값에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니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 연봉 올려달라는 얘기를 감히 입 밖에 꺼낼 수나 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 일자리가 하나 생기는 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 주는 일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잘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창업도 쉽고 투자도 쉽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최저임금 해가지고 다음 달 위원회 말까지 이제 또 회의 시작했죠. 다음 달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음. 미국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 최저임금 보면 지금 뭐 17달러 넘는 뉴욕 이런 데서는 동부 쪽에서는 얼마나? 25,000원이네요 거의. 표를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음. 이게 이제 올해 1월 기준 미국의 최저임금 표예요. 보시면 하늘색은 최저임금 미국 이제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니까 10,000원 정도 돼요. 그냥 7.25달러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 청록색 정도 되는 이 표는 그러니까 뭐 버지니아, 지역별로 다르군요. 오하이오 지역별로 다 달라요. 주별로 최저임금이 네. 진할수록 최저임금이 그런데, 높은 동네. 그래서 딱 보시면 동부와 서부가 높고. 높다. 이상하게 이게 민주당 표 많이 나오는 바이든 표 많이 나오는 쪽이 높은데 그러면 이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도 없다 이걸로는. 하늘색은 최저임금은 명목상은 7.25불이지만 여기 보면 뭐 조지아가 있고 오클라호마 있고 텍사스 있고 이런데 7.25로 돼 있으니까 7.25를 주느냐? 지금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지금 오버 12달러인데 얼마냐? 캘리포니아는 얼마 전에 패스트푸드 종업원은 20달러로 못을 박았어요. 최저임금보다 더 줘. 누가 못을 박았어요? 주의회에서 통과시켰겠죠, 법을. 최저임금 법안을. 업종별로도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르니까. 그 동네는 법으로 최저임금이 20불이에요, 그 동네는? 아니, 패스트푸드는. 왜냐하면 미국은 식당에서 팁을 주기 때문에 그걸 좀 보존해 주는데 패스트푸드는 팁을 받지 팁이 않잖아요. 없으니까. 팁을 안 받는 쪽은 조금 더 준다고. 2, 3달러 더 준다고. 그럼 19달러에 패스트푸드 종업원을 채용하면 불법? 그렇지. 20달러로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 뭐 우버라든지 뭐 이런 분들 데어대시 이런 분들 한 17달러 이야기 나오고 18달러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이 최저임금로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도 무섭게 오르고 그 불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임금도 더 빨리 가고 있다. 미근로자들의 임금이 물가보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면 뭐 이런저런 뭐 부작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힘들겠지. 당연히 반대하는 쪽도 많죠. 왜냐면 최저임금 이제 우리도 최저임금 이야기할 건데 최저임금 주는 사람들도 사실 썩 넉넉한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썩 넉넉한 분들이 아니고 자영업자도 많기 때문에 자영업 비중이야 우리가 훨씬 높지만 미국도 많아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의 종업원들이 시간당 20달러를 받는다. 맥도날드가 10년 동안 168%인가? 168% 임금이 물가가 올랐다는 거야. 맥도날드 가격이 네. 맥치킨도 200%가 올랐으니까 10년 동안 결국은 그것이 또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느냐. 뭐 그러겠죠. 이제 아까 제가 플랫폼 노동자들도 동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강하고 그게 17달러, 18달러니까 23,000원, 24,000원. 네.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요? 주문 음식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그렇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인플레가 안 꺾인다.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금이 안 그 꺾여요. 악순환이라고 네. 하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때 빨리 잡아버리려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그로 인해서 임금 인상 요구가 생기고 안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다 보면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이 오르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면 이거 아무도 불 못 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애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버나 도어데시 같은 데에서 수수료를 5달러를 보존을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 임금을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또 주의회에서 그 인준을 미뤘다는 거예요. 무슨 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을 5달러 정도를 더 해주자 수수료를. 그 사람들에게 좀 떼주자.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그런 논의가 됐었는데 의회에서 인준을 미뤄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캘리포니아가 의료 종사자 최저임금
유형에 따라서 18달러에서 23달러가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까 어떤 비용이 제일 많이 올랐죠? 사람 쓰는 비용. 의료비 많이 헬스케어. 올랐잖아요. 예. 의료비 많이 올랐는데 그 비용을 또 올려주면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 뭐 그건 당연한 것 같았는데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쪽에서 사람을 빨아들이면 여기저기서 당연히 부족하니까 뭐 사람 구해줄 때까지 임금은 올라가겠죠. 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좀 분위기는 좀 다릅니까? 우리는 이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나왔는데 1분기에 가구예요. 가구 월 평균 소득이 512만 원 정도에서 1.4%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1분기에 물가가 3.0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 물가 딱 거기 맞는 건 아니지만 3.0 빼기 1.4 하면 얼추 나오죠. 실질 소득. 우리는 실질 소득이 1분기에 가구 평균 소득이 1.6%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많이 다르죠. 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체감하는 건 예를 들어 돼지나 그 돼지고기나 라면 이런 생활물가 지수는 8.9% 1분기에 올랐으니까. 네. 소득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제 소득으로 이것만 가지고 생활물가를 적용한다면 우리 구매력은 물가 오르는 것보다 더 떨어졌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마트 가면 야 요만큼 장 봤는데 20만 원이야.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가구 평균 소득이고 여기 이제 월급쟁이들 근로소득을 보면 근로자 임금을 보면 월평균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월평균 329만 원을 벌어요. 이게 평균이라 중위소득으로 가면 또 달라요. 평균은 이제 많이 번 사람 것도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제 329만 원을 버는데 1년 전보다 1.1%가 감소했어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그런데 아까 그럼 가계종용조사에서 늘어났다는 거는 근로소득 말고 다른 형태의 소득이 좀 가구소득 거의 뭐 여러 소득이 있으니까 네. 사업소득, 장사도 하고 이전 소득 등등.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계동향 조사에서 월급쟁이 소득이 1.1% 감소했는데 1분기에 물가가 3%가 올랐으니까 이걸 빼버리면 근로자의 실질 근로소득은 1분기에 3.9%가 줄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이 통계를 냈는데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부 통계로 우리가 마트 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살 게 없지?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3.9%. 어쨌든 그래서 실질 임금을 보면 2022년에 근로자들 그러니까 월급쟁이 말하는 거예요. 2022년에 마이너스 0.2 조금 내렸다가 지난해에 마이너스 1.1 올해 1분기에 제가 마이너스 3.9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3년 연속 내린다면 3년 연속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내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와도 보통 2년 후에는 탈출하기 때문에 3년 연속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내린 적이 없어요. 물가보다 덜 오른 거는 그렇다. 근데 아마 이게 월급이 깎였을 리는 없고. 깎이진 않고 이제 급여는 깎였어요. 급여는 월평균 1.1% 감소했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작년에 올해 조금 마이너스 이런 건 이제 그 추세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아마도 이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진입하는 신입사원의 숫자보다 나가는 그 퇴직자들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 원 받던 분들은 퇴직했고, 그렇지. 그 자리를 연봉 3천만 원 받는 신입사원이 채우고 있다고요. 나머지는 조금씩은 다 올랐겠으나 전체 평균을 딱 해서 보면 인원수는 똑같은데 1억이 빠지고 3천이 올라가면 평균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가계동향 조사가 우리가 7,200가구 대상으로 해요. 가구 대상 딱콕 집어가지고 돈 줘요. 뭐, 가계부 쓰면. 그렇겠죠. 가계부 일일이 얼마 받았어요? 뭐 얼마 이렇게. 받게요? 가계부 쓰면 통계청에 돈을 조금 줘야 그 귀찮은 걸 하지. 얼마나 귀찮은지 우리가 잡은 모르겠다. 3인 가족인데 월 소득은 얼마, 연령은 얼마, 어디에 얼마 정규직, 썼는지. 비정규직, 식료품에 얼마 지출했는지 이거 다 쓴다고. 그 복잡한 그래서 이 7,200가구 표변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겠죠. 거기서 아마 2%가 이야기한 게 보정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침 이제 퇴직하셨고, 그럼 우리 아버지 그래서 퇴직 1억 받으신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그런데 우리 이제 큰 아들이 입사해서 3,200만 원 받았어요. 라고 하면 그 집은
그래도 취직 축하드립니다 할 일이지만 소득은 확 주셨네요. 확 줄었지. 근데 이제 이제 그걸 그렇게 되는 그대로 통계청에서 그걸 인용하진 않고 약간의 보전 기능이 있을 거예요. 얼마 받게요? 가계부 얼마 써서 주면 쓸 거예요? 가계부 통계청에서 전화 왔어. 아르바이트 하실래요? 아. 정부 통계를 위해서. 가계동향조사는 정말 중요해. 분기별로 나오면 모든 경제부 기자들이 다 쓰는. 어디서 그 중에서 얼마 아마 썼는지 주제를 두세 개는 무조건 뽑아서 9시 뉴스를 만드는데 얼마 주면? 얼마 주면 분기별로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매일 가계부 쓰는 겁니까? 그렇겠죠? 아우, 얼마나 귀찮아요. 소비와 지출에 대한 소득에 대한 거 다 써야 되는데. 저라면 월 10만 원 안 주면 안 쓰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래도 집에서 아유 노는이 살림하느니 쓰지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3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7만 원, 7만 원. 1인이. 1인이 1인 가구가 7만 원인데. 석 달에 7만 원. 나 이제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는 모르겠네. 조금 더 주겠지. 복잡하고 좀 항목 많으니까 자, 이제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여기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2년 연속 그리고 올 1분기까지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됐다. 약간 조짐이 안 좋다 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는 더 지켜봐야죠.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올 1분기에 성장률이 좋으니까 결국 이게 이제 우리 다 이제 임금에 반영될 거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라고 하지만 결국 수출이 잘 되면 이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영향을 주게 돼 있으니까. 일본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건 조심해야겠다 하는 게 나와요. 일본이 3월 달에 명목임금이 0.6% 올랐어요. 근로자죠.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니까 이제 근로자의 소득이죠. 0.6% 올랐는데 3월에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가 더 올랐어요. 3.1%가 올랐어요. 일본은 물가가 오르기를 정말 물 떠놓고 기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30년 만에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 앞에 미국이나 사례를 봤잖아요. 임금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안 올라. 0.6밖에 안 올라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2.5예요. 3월 기준으로. 그래서 3월 기준에서 일본 근로자들의 현금 급여 총액이 얼마냐? 38만 6,700엔이에요. 38만 6,700엔이니까 평균. 정규직만. 여기서 정규직이라는 게 중요해요. 38만 엔은 우리 돈으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서 320만 원. 일본이 지금 뭐 곧 죽어도 그래도 세계 세 번째 경제 G3인데 뭐 독일한테 밀린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G3인데 일본 정규직 근로자가 월 320만 원밖에 못. 그러니까 30년 동안 근로자의 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면서 일본이 구매력이 살아나지 않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왔다라는 게 이제 지나서 보니 우리가 일본 경제를 복귀하니까 그건데 그래서 이제 흔히 이 통계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 근로자 임금은 1.5배, 한국 근로자는 1.92배가 올랐는데 일본은 1.0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안 올랐다는 얘기네요. 30년 급여가 그러니까 일본 근로자가 320만 원을 받으니까. 근데 여기는 물가도 안 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물가가 좀 올라서 최근에 올랐지만 그동안에는 물가도 안 올랐으니까 월급도 안 오르는 게 맞지 나카무라상? 그럼 하이! 이렇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책을 집행할 때 정부도 세수가 있고 재정 지출이 있고 기업도 매출이 있고 기업이 돈 쓰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부분에서 얽혀버린 거예요. 이거는 명백해요.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소비가 일어나질 않아서 이 부분이. 근데 이 원인은 이제 제각각이죠. 뭐 저희가 뭐라고 단언할 수 없는 뭐 엔저부터 그랬는지 뭐가 그랬는지 일본의 기술력이 어느 순간 일본이 지금 라인 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거 뭐 저 네이버 지분 가져가네 어쩌네 하는데 그거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같은 나라가 SNS가 없네? 방콕 가도 라인 써요. 어쨌든 우리 기술이니까 기분 좋죠. 자식들. 우리 걸. 근데 러시아 사람들 자기 SNS 쓰잖아요. 텔레그램. 중국 사람들 자기 SNS 쓰잖아요. 위챗. 미국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왓츠앱.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거 쓰잖아요. 우리 카톡 쓰잖아요. 요즘 다른 것도 많이 쓰지만. 일본이 없어. 이런 어떤 기술 개발, 뭐, 산업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뭐 다 엮여 있겠지만,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3.1%나 지난 3월에 일본에 올랐는데,
성장률이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다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화수 떠놓고 기도한 보람이 있는 거지. 물가만 오르면 이게 폭망이잖아요. 일본이 작년에 1분기, 2분기에 드디어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야, 일본 경제가 30년 만에 뜬다. 니케이가 또 날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1분기에 일본 경제 마이너스 0.5%. 또 뒷걸음질 쳤어요. 우리 아까 1.3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플러스 났잖아요. 1.3. 1년 전 대비. 그렇죠. 이제 성장률은 보통은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동기 대비,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우리가 1.3%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 기업 정부가 지난해 우리가 100만 원 썼다면은 101만 3천 원을 썼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일본은 또 다시 낮아졌다는 거죠, 성장률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가만 높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보고 우리는 이제 2년하고 1분기 급여가 낮아졌지만 이런 부분 눈여겨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은 물가가 좀 오르려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오르려다가 꼬라박고 있다. 근데 성장률 봤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에 겨우 반짝하더니 다시 꼬라박더라. 다시 꼬라박고 있고. 우리도 관광객만 많이 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좋은가? 뭐 관광 수지 높아지겠죠.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그런데- 관광객도 안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싼 맛. 싼 맛. 우리가 베트남이나 태국 가는 거하고 일본 가는 이유가 똑같아졌어요. 싼 맛에 가고 있다고요. 골프나 뭐 관광, 벚꽃 관광을 갈 때. 경제 대국 일본이. 일본 경제는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짜서 그런 건 아닌가. 물론 그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넘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본이 아주 독특한 구조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급여가 안 오르는 나라. 물가도 안 올랐지만 그래서 기업을 위한 정책만 펼쳤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떤가.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래서 물가를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된다. 강제로라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개인의 소득도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일본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이 밸런스가 깨져버린 게 아닌가. 아니 우리가 쓸 돈이 있어야지 기업이 돈을 벌지. 내수가 서로 이제 마찬가지로 몰고 돌아가는 악순환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방법은 그걸 알면 우리가 이제 가서 일본에서 총리를 하겠지. 억지로라도 월급을 올려줘 이 자식들하고 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야 월급이 작지만 빚을 내서라도 좀 소비를 해 이 자식들아 라고 강제하는 방법이 일본이 왜 있는데. 국가 부채가 그렇게 높아요? 사실 재정 투입해서 현금 제일 먼저 갖다 꽂아준 나라도 일본이에요. 복지도 일본이 약하지가 않다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냐를 우리 둘이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서 일본에 재무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년 동안 근로자나 가계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 일본이. 그런데 우리가 요 몇 년 동안 보니까 지표가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거 우리가 성장률이 1분기 아주 좋았는데 가계 소득, 근로자 소득이 마이너스 났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거는 뉴스에서도 뭐 종종 우리가 듣고 있었던 건데 미국도 물가 많이 오른다, 임금 많이 오른다, 뭐 들었던 얘기인 것 같고, 일본은 월급이 그대로고 물가도 그대로고, 하여튼 다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가면 그러니까 싸다라는 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교훈, 뭐 임플리케이션, 아니면 뭐 그냥 그 나라는 그렇구나. 미국 갈 때는 비싸다는 각오를 하고 가고, 일본 가면 싼 맛에 가는 거니까 잘 놀러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금이 낮으면 임금이 높아지는 걸 우리 스스로가 불안해해요. 또 일부 정책 당국자도 그렇고. 임금 올라가는 거. 임금 올라가는 거. 왜 그럴까? 기업 경쟁력이 그치, 약화돼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서 우리 제품이 너무 비싸지면 해외에서 안 팔리고, 그럼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 석유도 무슨 돈으로 사다 쓰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마인드예요. 지금 잘 나가는 우리 기업이나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아유 직원들 월급이 너무 높네. 이걸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기술 경쟁력이나 국가가 하는 규제나 해외 규제나 외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기술력 보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급여 가지고 아유 급여를 좀 낮춰야겠어. 이거는 그래서 급여가 계속 낮아지면 그럼 기업 경쟁력이 정말 좋아질까? 그럼 베트남 가면 한 달에 70만 원 주면은 최고 좋은 인력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나라는 좋은 거예요? 급여가 낮으면? 그러니까 그런 낮은 나라는 또 낮은 만큼 급여를 낮으니까 또 그 가서 그쪽에서 하는 산업이 있고 그렇지. 우리나라는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 있는 과거에 봉제하고 뭐 섬유하고 방적하는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게 낮아야 좋냐 높아야 좋냐 하면 낮아서 좋은 것도 있고 높아서 좋은 것도 있죠. 우리는 지금 무조건 높아야 되는 거지. 급여가? 급여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건 시장이 용인할 수준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높여서 쓰고 높여서 쓰는 만큼 그 근로자도 그 월급 값을 하고 여기서 이제 월급 값을 한다는 게 그 근로자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와 벤츠가 있으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드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고 종업원이 벤츠도 자동차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왜 벤츠 근로자는 하루에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받는데 우리는 300만 원을 받냐? 이거 500만 원으로 높이면 좋다. 좋죠. 그러나 똑같이 500만 원 주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만든 차면 벤츠가 1억 원 받으면 현대차도 1억 원을 받아야 그게 계속 유지될 텐데 벤츠는 1억 원에 팔려도 현대차는 밖에 나가면 5천만 원 아니면 안 사니까 5천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에 팔아서 1억 원을 근로자한테 주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야 이게 너한테는 3천만 원밖에 못 줘 라고 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 그게 되겠냐 하는 거죠. 물론 야 현대차 네가 많이 남는데 근로자한테 조금 줘도 근로자가 뭐라고 말 못하니까 네가 일부러 조금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쌍용차가 야, 그 근로자 3천만 원을 쓰고 있어? 내가 우리 와서 5천만 원을 써서 우리 쌍용차를 가지고 더 할게. 라고 하던가 아니면 벤츠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세워서 3천만 원짜리 근로자면 일로 와. 우리가 5천 줄게. 라고 하고 돌아간다면 저절로 올라가는데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쌍용이건 누구건 아무리 봐도 한국의 근로자를 3천만 원 넘게 주고 고용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든가 중국 가면 2천만 원짜리 근로자가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3천만 원에 써야 돼? 라고 하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근로자 월급이 3천만 원인 건데 이걸 어떻게 강제로 올려주냐라는 거죠. 올려주면 돌아갈 리가 없는데 라는. 강제로 올려줄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대한상이나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쁜 놈들. 들은 얘기 전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일본의 사례를 말했지만 급여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급여의 적정성을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올라야 기업의 이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아니 우리가 아니지 일본은 너무 이걸 터부시한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우리 국민들 우리 스스로의 인식에도 그게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야 내가 뭐 했는데 야 우리 집 도배를 했는데 세상에 뭐 방 2개 했는데 170만 원이래. 그거 하고 그게 우리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일본 미국 가면 플럼버링 하는 아저씨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아 그래 다음 주 화요일에 올게요. 우리는 고치잖아. 보고 무슨 부품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올게요. 그래서 다음 주 see you on 꼭 next 와주세요. Tuesday 하면 오늘 온 걸 179달러를 또 주래. 와서 보고 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게 무슨 엉터리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 플럼버링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근데 우리는 소득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아유 이게 간호사가 7천만 원을 받는데 무슨 간호사가 7천만 원을 받아 저 대학병원 간호사가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이런 어떤 소득에 대한 약간 금기하는 왜냐하면 7, 80년대부터 우리는 뭐랄까 우리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자 수출하자 그래서 이 가난을 벗어나 보자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급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소득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은행의 지점장분들 1억 5천, 1억 7천 받는데 공무원 연금 나오는데 무슨 연봉을 월급을 300만 원 받아 400만 원 받아 그러는데 지금 경찰서장 하시는 분들 500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 친구들이 이제 은행장하고 경찰서장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다고 뭐 소득이 한없이 높아지면 그건 안 되죠. 시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일본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놓친 거 아니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임금이 오르면 나쁜데 나쁜 거 하나도 없죠.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소득도 늘어나고 자영업도 늘어나고 내수도 커지고 에브리바디가 좋은데 다만 우리는 이제 임금을 높이자라고 할 때 그래 높여야지라고 할 때 어떻게 높이지라고 하면 그 돈 많은 버는 대기업들이 좀 임금 좀 올려줘야지라고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런 솔루션은 안 된다.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시장이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왜 이 사람을 7천만 원밖에 안 주겠어요? 이 사람을 7천만 원보다 더 비싼 돈 쓰겠다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 사람 월급이 7천만 원인 거예요. 분명히 기업은 이 사람한테 1억 원을 줘도 남긴 남지. 그런데 어디 다른 데가 또 8천만 원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7천만 원인 거라서 이분의 임금을 1억 원을 만들 방법은 물론 회장님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여기저기에서 기업들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7천만 원밖에 안 주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하고 가서 8천만 원을 옮길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그 일자리가 그게 경제가 성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의도의 전경련 이런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을 할 때 뭘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고용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지 않냐.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이런 투자를 해서 사람을 한번 뽑아 볼까라고 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이러다가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뽑아놓은 사람도 집에 보내면 되지라고 하면 그래 좋아 그럼 100사람 뽑아가 되는데 우리는 사업을 했다가 시작했다가도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집에 못 보내고 더 어떻게든지 배치하고 일 없어도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해야 되는 고용의 경직성이 있으니 이 제도를 없애줘야 오히려 미국처럼 사람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 페이스북 사업 무슨 시작하면 한 500명 뽑았다가 안 되면 300명 날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자유롭게 되니까 500명을 뽑는 거지. 그게 자유롭게 안 됐으면 500명을 뽑겠느냐 사업을 시작하겠느냐 하면 아유 그냥 이렇게 살지 뭐 SNS도 괜찮아 무슨 이걸 해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 평생 고용 유연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방송에서 네. 내가 비정규직이 되니까 나도 사실은 고용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사장님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못 이제 시장에는 아니 뭐 우리가 임금이나 소득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하는 게 최저임금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주 복잡한. 그게 이제 이념과 철학이 들어간단 말이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제 이야기 길어지니까 오래 할 수는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아니면 개인사업자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어려운 분들이 최저임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가장 힘든 섹터를 골라봐라 그러면 이 부분이거든. 오히려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보다 물론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도 고령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9,860원에서 얼마를 올릴 것이냐. 이게 1점 몇 %만 올려도 10,000원이 넘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참 이번에는 10,000원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만 올리면 되니까. 다음에 언제 결과 나오면 최저임금. 네. 그 최저임금 또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도 있고 뭐 업종별 차등 적용 얘기도 있고. 다음에 해볼까요? 선진국 이야기. 선진국 이야기 할 때. 길면 재미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업종별 그 지역별 차등임금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역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카메라 지역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를 들어 대전과 논산이 차등 임금이 되면 논산 편의점 아저씨가 한 1,000원 차이, 2,000원 차이 나도 대전 가서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것이고 뭐 동탄이나 판교에 있다가도 서울 와서 하려고 할 것이고 나는 이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다만 지역별로 하면 업종별 이게 다 묶여 있어. 근데 업종별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제 업종별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오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예를 들어 뭐 돌봄 업종 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외국인 근로자고 상관있지. 그 필리핀 이모님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국적별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필리핀 사람 오면 최저임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업종별로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업종별로는
저는 지역별로 만약에 해서 평택은 시간당 5,000원, 서울은 시간당 10,000원 하면 평택에서 일 안 하고 서울로 와서 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평택은 일손이 없으니까 당연히 10,000원으로 올라가겠죠. 그 저절로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야, 평택에서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편의점이지만 땅값이 싸니 편의점 할 만은 해. 월세가 싸니까. 그런데 알바생을 시간당 10,000원씩 주고는 이 손님 못 받아. 그러니 어떻게 5,000원이라도 해서 편의점 할까? 아니면 여기는 편의점 없이 허허벌판으로 남길까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돼. 그래도 전국 통일로 10,000원은 줘라고 하는 건 평택 거기서는 편의점 하지 마. 아니, 근데 뭐 그런 뜻 거기서-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 근데 평택에서 음. 아르바이트한 친구가 거기 조금 올라와서 5,000원에라도 동탄 가버리면 사람을 못 구해. 사람을. 근데 지금도 어차피 10,000원은 줘야 되는데 5,000원으로 낮추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서울 지금 예를 들어 용인에 하이닉스가 공장 세우는데도 가장 힘든 게 사람 못 구해. 그러면 임금을 올려줘야죠. 사람 못 구하면 임금을 올려줘야지. 그래서 굉장히 높아졌어. 굉장히 높아졌어. 평택에서도 생산직 못 구하면 임금인데 임금 올려줘야죠. 웬만한 대기업 화이트 칼라보다 더 많이 받는데도 물리적으로 이제 사람이 진짜 없어져요.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어 정말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처럼 도어대시를 해도 뭐 2만 원씩 시간당 받고 해야 되는 거. 그래 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여기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뭐 편하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소득이 또 올라가니까 또 거기 또 어렵고 그렇긴 한데. 왜 거기서는 또 갑자기 사장님 마인드가 돼요? 그러네. 아까는 근로자 마인드였어요. 평택에 가게 하지 혹시 동생이.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김원장 기자의 삼촌경제학 다음 주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